손주 한번 안아보는 것도 안 된다고? 30년을 키운 아들 앞에서 병균 취급당한 시어머니. 처음 손주를 만나러 간 날 샤워까지 하고 갔는데 들은 말이. 밖에서 오셨잖아요. 아기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친정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손만 대충 씻고 아기를 안고 뽀뽀까지. 이게 말이 돼? 나도 할머니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기 깰 수도 있어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선 시어머니.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 따르릉 따르릉.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왠지 엄마가 다쳐서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가족 드라마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막장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박순자는 젊었을 때부터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고 그 덕분에 아들 정호는 사교육비 걱정 없이 자랐다. 조용하고 착한 성격이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도 35이라는 적당한 나이에 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효자라고 늘 자랑했다. 며느리 최은지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다. 광고회사 팀장이라는 직책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순자도 흐뭇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고 순자는 속으로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생각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순자는 며느리가 시댁 눈치를 보며 불편할까봐 나름대로 배려했다. 명절마다 음식은 미리 혼자 준비해두고 젊은 부부는 와서 밥만 먹고 편하게 가라고 했다.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아들 집에 불쑥 찾아가는 일도 없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은 점점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금세 자리를 뜨려 했고 순자가 준비한 음식도 몇 젓가락 먹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회사 일이 힘드니까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결혼 1년쯤 지나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자는 기쁨에 겨워 그동안 틈틈이 사둔 아기용품들을 챙기고 혹시 감기라도 옮길까봐 당일 아침 샤워까지 깨끗하게 하고 남편과 함께 아들 집을 찾았다. 손에는 산후조리에 좋다는 미역과 쌀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까지 가득 들고 갔다. 아들은 반갑게 맞았고 거실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방에서 나왔다. 아기는 새빨간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손주였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할머니가 한번 안아볼까? 순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며느리는 아기를 휙 돌려 안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아기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신생아라 면역력이 약해서요.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 방금 전에 집에서 샤워하고 왔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다. 밖에서 오신 거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집 규칙이에요. 방금 전까지 씻고 왔다고 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 마침 사돈 최미자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왔다며 부엌에서 손만 대충 씻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우리 예쁜 손주 할머니가 안아볼게. 그러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자연스럽게 넘겨주었다. 최미자는 아기 이마에 뽀뽀까지 하며 할미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하고 중얼거렸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이 무슨 병균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을 키운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도 할머니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기 깰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다. 지금 내가 목소리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내 손주인데 한번 안아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최미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이고, 사돈 요즘은 다 이래요. 신생아 관리는 정말 까다로운 거거든요. 저는 매일 와서 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가끔 오는 사람?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언제 가끔 오는 사람이 됐나요? 저는 친할머니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기를 더욱 꽉 안고는 말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아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인 걸 이해해 주세요. 아들 정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은지도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다. 정호야,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널 30년 키운 엄마한테 이해하라고? 최미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사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사실 최미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저도 아이 하나 키웠잖아요. 순자가 소리쳤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받아쳤다. 어머님, 30년 전 육아와 지금 육아는 달라요. 요즘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그 순간 순자는 완전히 폭발했다. 뭐가 과학적이야?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내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뭐가 비과학적이라는 거야?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아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며느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봐요. 지금 아기가 놀라서 울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아기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최미자도 따라 들어가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거실에는 순자와 남편 그리고 당황한 아들만 남았다. 순자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정호야, 이게 맞니? 내가 30년 동안 너를 키운 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 키운 거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은지가 좀 예민해졌어요. 출산 후 우울증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내 손주가 자랄 때까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아기가 너무 놀라서 달랠 수가 없어요. 최미자가 방에서 나와 미안한 척 말했다. 사돈, 오늘은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제가 아기 달래는 걸 도와주고 갈게요. 그러면서 순자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결국 순자는 가져온 미역국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정호야, 오늘 일 잊지 마. 네 엄마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기억해둬.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 나오려 했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도 기가 막혀 말이 없었다. 3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와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평균 취급을 하다니. 며느리는 그날 이후에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지만 아들은 엄마, 요즘은 애 키우기 정말 민감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은지도 초보 엄마라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너무 큰 소리를 내셔서 은지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순자는 경악했다. 은지의 회사 동료들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우리 막내 이모들이 와서 놀아줘서 너무 행복해하네요. 라는 글까지 있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아기 뺨에 뽀뽀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신생아 면역력 운운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단지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댁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서 만든 핑계였던 것이다. 분노와 상실감이 뒤섞인 순자는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먼저 연락해서 올해는 오지 마라. 어차피 면역력 약한 아기 있는데 병균 덩어리인 우리가 가서 뭐 하겠니? 서로 불편하니까 각자 지내자. 고 독서를 퍼부으며 선을 그었다. 아들은 당황해서 엄마, 그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진 후였다. 손주가 두 돌이 지날 무렵 2년간 소원했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들의 목소리부터 급하고 다급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은지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해? 2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 그래서 당분간 애를 볼 수가 없어서요. 은지 엄마가 입원해야 하고 퇴원해도 몇 달은 누워 있어야 한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한참 침묵했다. 2년 전 그날의 굴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손주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그 기억이 생생했다. 베이비시터는 생각 안 해봤니? 너무 비싸요. 엄마, 한 달에 200만 원도 넘어가고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어린이집도 아직 2살이라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들은 계속 사정했다. 순자는 비웃듯 말했다. 참 웃기는구나. 2년 전에 우르를 병균 덩어리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목소리에 쌓였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아들은 당황해서 엄마, 그때는 신생아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도 초보 엄마라 불안해서 그랬던 거고. 하고 변명했지만 순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초보, 엄마.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은지 친구들은 베테랑이었나? SNS에 올린 사진 다 봤어? 회사 동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애 안고 뽀뽀하는 거 말이야. 그때는 면역력 걱정 안 했나?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멀리 사는 은지 엄마는 매일 와서 애 안고 뽀뽀해도 괜찮고 20분 거리에 사는 친할머니는 병균이고 이게 말이 되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는데? 나한테는 눈으로만 보라고 하고 은지 엄마는 팔 벌리니까 아기 안아주라고 주고 같은 할머니인데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달라요. 애도 컸고 은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감사.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급하니까 이제 감사하겠다고? 그동안 명절에도 안 오면서 그건 서로 좀 어색해져서. 아들이 변명했다. 어색해진 게 아니야. 너희가 싫어해서 안 온 거잖아. 나도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고.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지? 전화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엄마, 정말 급해요. 은지는 병원에 있고 저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가 자꾸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회사 그만두든지.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은지도 워킹맘이라면서 일 계속했잖아. 너도 그럼 되지. 엄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생활. 순자는 화가 났다. 그럼 나는 생활 안 해? 내 가게 놔두고 너희 애 보라는 거야? 2년 전에 쫓겨나다시피 나간 집에 다시 가서?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 손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애정이 생기겠니? 내게는 그냥 남의 아이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또 전화가 왔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했다. 심지어 순자의 문구점으로까지 찾아왔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절박해요. 순자는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말했다. 정호야, 더 이상 오지 마. 내 대답은 이미 정해졌어. 아들은 1시간 넘게 가게 앞에서 기다렸지만 순자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애원하는 듯 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은지야, 그때 너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지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순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년 전 자신이 당했던 굴욕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도저히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급할 때만 찾는 것도 모자라서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게 더 기가 막히는구나. 그날 이후 순자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았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애초에 며느리가 원하는 것도 아들이었지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 굳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끼어들어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다. 괜히 들어가서 애 봐주고 집안일 하다가 뒤에서 욕만 먹는 삶은 살지 말아야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대신 순자는 문구점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들에게 쓸 생각으로 모아둔 돈으로 옆 가게를 인수해서 카페를 겸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엄마들이 찾아오는 소소한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6개월 후 아들이 다시 연락했다. 장모님이 회복되어서 다시 육아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순자도 손주를 만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바쁘다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지금은 가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그만이다. 자식이 멀어지는 건 슬프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걸 순자는 이제야 깨달았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니 하루하루가 충실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동네 단골 손님들의 아이들을 보며 대신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순자 어머니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순자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런 막장 가족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